자, 네,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근데 네. 열흘만 더 있으면 5월 18일 정말 네. 가슴 아픈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광주 민주항쟁 기념일이 되는데 여상욱 변호사님. 예. 아직도 그 광주의 노래, 5월의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그렇죠. 가지고 논란이 있네요. 예, 예. 재창이냐 합창이냐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거죠? 재창은요, 독창이 여러 번 모인 게 재창이고요. 네. 합창은 파트를 나눠서 네. 뭐 이게 높은 음자리, 뭐 낮은 음자리 예술적인 게 강조되는 건데요.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재창이냐 합창이냐 재창은 뭐냐 하면은 그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런데 합창은 그 합창단이나 이런 사람들 부르는 걸 듣고 그냥 즐기거나 아니면 속으로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행사에 참가해서 이 노래를 부른 것이 과연 의무적이냐 아니냐. 네. 애국가 재창, 교과 재창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재창과 합창의 지금 그 어떤 행사에서의 어떤 참가자들의 의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재창과 합창이 어떻게 다른지 작년 5.18 기념행사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잘 보시면요. 문재인 전 대표, 김무성 이제 전 대표가 됐죠. 두 분 이제 따라하고 계신 거죠. 그럼 이거는 합창입니까? 재창입니까? 재창이죠. 이건 재창이에요. 예, 무슨 지휘자가 나와가지고 이 파트 자기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예. 근데 구자홍 차장 이제 네. 올해 지금 야당이 어쨌든 더민주 국민의당이 지금 거야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거야당이 이거를 기념곡으로 제정을 해달라 굉장히 푸시하면서 이번 주에 원포인트 이거를 제정하기 위한 네.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뭐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열어달라고 일단 하는. 지금 국민의당이 가장 그 중심이 돼서 추진을 그렇죠.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광주에서 8석 전석 석권을 했고요. 네. 또 그 전남, 전북에서도 선전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정서가 가장 이제 반영이 돼서 의원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님을 위한 행진곡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 노래가 재창이 됐던 시점이 그 YS 말기였고 또 DJ 초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큰 토론 없이 그러면 뭐 당연히 재창으로 가자라고 해서 10년 동안 재창을 했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은 국가보훈처 입장의 기존 입장과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재창해서 합창으로 좀 뺐고 또 식순에 있었던 것을 식전 행사로 좀 돌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8년 차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8년, 3년. 그래서 이제 총 8년이 지났는데 광주 정서에서는 이건 과거에 재창을 했던 것을 왜 합창으로 뺐느냐. 보수 정권에 들어서니까 이걸 님을 위한 행진곡을 좀 격화시키고 5.18 행사를 좀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이제 논란이 있는데 제3당 체제에서 국민의당이 굉장히 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안이어서 과연 뭐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재창으로 돌리기는 어렵겠지만 내년에도 또 논란의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성호 국장, 이거 지금 동아일보에서는 한번 사설을 쓴 적도 있었는데, 뭐 재창 못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임을 위한 행진곡 그러니까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저 사안에 대해서 2013년에 네. 제가 이미 칼럼을 쓴 적도 있었고, 네. 또 최근에 저희 동아일보에서도 또 박재균 그 논설위원이 또 관련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네. 우선 그 보훈처가 이 부분이 재창으로 공식 행사에서 다 같이 부르는 의무화를 시키는 것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네. 이 노래를 북한이 그 5.18을 소재로 만든 영화에서 님을 위한 교양시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다. 네.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공식 행사에서 예를 들어 3.1절 노래, 뭐 8.15 광복절 이렇게 그 해당 행사가 노래명에 들어가지 않은 노래를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 네. 이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그 형식적인 어떤 그 5.18이라고 하는 그 행사의 그 유래 자체가 네. 어떤 광주 어떤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그 83년에 그것을 기리면서 어떤 민간에서 이미 하나의 그 광범위하게 불러져 왔었고 또 민간 행사에 됐던 것을 정부 주관 행사로 우리가 이것을 97년에 이 정부가 공식 그 기념일을 제정하면서 이를 흡수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거기에서의 가장 니무리하는 행진곡을 빼고 어떻게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다른 노래를 정부 무슨 4,800만 원짜리
무슨 외주를 줘가지고 구한다. 네. 이 발상 자체가 지극히 행정 편의적이고 네. 관료적인 발상이라고 광주 시민들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 그것이 국가 행사로 된 이상은 그 노래의 정체성을 가장 상징하는 이 노래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이것을 자꾸 어떤 보수나 진보의 어떤 이념 간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그야말로 국민 통합 정신에도 맞지 않고 어떤 그 전체 행사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정치권에서는 물론 이제 호남을 지역으로 이번에 38석을 얻은 국민의당이 가장 그런 주장을 지지하겠네요. 근데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5.18 행사에 기본적으로 가겠죠. 네. 가면서 그 전에 소록도를 찾는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좀 전해주시죠. 네. 그 소록도가 마침 5월 17일에 이제 그 개원 100주년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5.18 행사만 참석 뭐 할 수도 있지만 그 전날 먼저 소록도에 가서 이 전남 고흥에 있죠. 소록도를 방문하고 이제 호남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가기 위한 뭐 명분을 좀 찾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소록도 하면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유경수 여사의 그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그 곳인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거기를 간 다음에 5.18 묘역을 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1박 2일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호남에서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굉장히 지지율이 좀 높아졌는데, 그런데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총선이라는 컨벤션이 끝난 다음에 계속 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단순히 5.18 행사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소록도 병원도 방문하고 네. 또 인근 그 호남인들도 만나려고 그런 행사를 좀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여상 교수님, 네. 안철수 대표가 호남에도 가고 또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7주기 추도식에도 참여한다고 하죠. 예. 동행무진이네요. 그러니까 저번 1월 달에도 한번 참가하려 할 때 네. 친노 진영에서 그걸 거부한 적이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진중권 같은 분은 안철수 의원이 대권 욕심 때문에 찾아간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 찾는 것은, 물론 안철수 의원이 친노에 반대해서 탈당하고 지금 친노 패권주의 예, 반대를 명분. 그렇지만 그건 노무현 대통령을 반대한 게 아니고 친노 패권주의, 그러니까 네. 친노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서 어떤 당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여기에 반대해서 나온 거지.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이 친노에 있는 분들이 안철수 의원의 그 봉화마을 방문에 대해서 너무 거부한다는 거,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국정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어쨌든 오늘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 수석단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인선을 마친 그 원내대표, 3당 원내대표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박성원 부국장께 먼저 여쭤볼게요. 원내대표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먼저 만난 경우가 뭐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당 대표가 있는데. 자주는 없지만 네. 2014년의 경우에 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하고 네. 또 박영선 민주당 그 원내대표를, 그리고 양당의 정치위의장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어떤 그 당시에 그 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 이런 문제 등을 주로 특히 원내 사항이 그때 어떤 현안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렇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번에도 그 당 대표라고 했지만 네. 현실적으로 지금 당 대표가 새누리당의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빨라야 전당대회가 지금 7월. 원래 7월 정기전당대회를 좀 당겨서 하더라도 6월이고 네. 그 사이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역할을 사실상 할 수 있지만 비대위원장 자체도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아직 그 성격 규정 자체도 당내에서 의견 통일이 안 돼 있고 공석입니다.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는 당 대표 초청은 나중에 그 세 당이 다 대표가 다 정비가 되면 하고 네. 그 전에 우선 원내대표들을 3당이 지금 다 세팅이 됐으니까, 다 뽑혔으니까 3당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시급한 원내 입법 협조, 그다음에 이란 내 경제 또 안보 협력 방문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고 이러한 것으로 우선 단계적으로 밟아가겠다는 이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북한 뉴스를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정치권 뉴스는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소식 순위 알아보겠습니다.